사람이 기르는 건 집토끼, 이외 야생 토끼들을 흔히 산토끼라고 부릅니다. 집토끼와 산토끼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달라서 교배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선거에도 이 토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정 정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집토끼, 그리고 표심을 알 수 없는 부동층을 일컫는 산토끼가 바로 그 토끼들입니다. 떠다니며 움직인다. 부동층은 선거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권자를 일컫습니다. 아예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와 겹칠 수 있지만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 혹은 기권층과는 다릅니다. 생각 없이 급하게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총선 때 각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좀 결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부동층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부동층은 비교적 젊고 고학력자이며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투표율까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적극적인 유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유권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판단을 내려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필요한 부동층, 합리적 유권자로서의 부동층의 연구 결과도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동층 비율입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다소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21대 총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층은 40% 안팎입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초동 촛불과 광화문 태극기, 어느 쪽에도 서지 않은 민심의 상당수가 부동층이 됐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가지 정치의 사건을 겪으면서 각 정당의 지지 세력들은 결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동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쪽도 자신들을 선택할 이유를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국면까지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도 부동층을 두텁게 할 요인입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에는 악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권이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을 보면 유권자들한테 특히 부동층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제3의 정당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층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토끼는 생각보다 영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토끼 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거나 충성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21대 총선 비례정당이라는 역대급 변수까지 겹치면서 토끼 잡기가 어느 때보다 어렵게 됐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